새벽 4시. 도시의 불빛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옥탑방 난간에 걸린 차가운 공기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그림자 하나가 멈추고 문 아래로 작은 툭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 대신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젖은 자국이 있었고 몇 번이나 반송되었던 흔적처럼 여러 겹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집으려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투 윗부분에 적힌 발신인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심장이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정희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어둠이 깔린 옥탑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대 위 재봉틀은 어젯밤 그대로 멈춘 채 서 있었고 작은 전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 아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지의 가장자리는 오래된 종이가 부서지는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려다가 바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편지가 자신의 삶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봉투를 서랍 속에 밀어넣고 서랍을 힘껏 닫았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가 옥탑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서랍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가 이렇게까지 떨리는 데에는 편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삶의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돈된 공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방.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를 숨기듯 살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족과 연락을 끊은 지 20년이 넘었고 이제는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먼저 등을 돌린 이유는 단순한 오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출산했지만 부모의 강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는 이제 잊어라.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며 정희를 압박했고 가족은 그 비밀을 외면한 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가족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난 뒤 그녀는 부모와 동생 정미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정희는 모든 연락을 끊고 지금 이 옥탑방으로 숨어들 듯 이사했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듯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든 말든 이제는 혼자 살겠다. 그녀가 스스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심을 무너뜨릴 무언가가 도착했습니다. 30년의 시간 끝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정희는 서랍 앞에 선 채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래층 카페에서 은호가 원두를 볶는 향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맡아왔던 익숙한 향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지금? 서랍 안에서 봉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새벽빛이 옅게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과거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편지 하나가 그녀가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상처를 다시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옥탑창을 통과해 들어오며 방 안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에 서랍에 넣어둔 그 봉투가 밤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곁을 감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전날 저녁에 꺼내둔 재봉틀과 반쯤 남은 실뭉치, 누렇게 바랜 천 조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지금 정희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서랍 손잡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전원을 켜려 했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아 스위치 위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크게 뛰었고 얇은 셔츠 아래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그때처럼 무너지면 안 돼.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실을 바늘에 꿰어보려 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실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교에 가는 발소리, 누군가 가방을 떨어뜨린 듯한 소리, 익숙한 아침 풍경.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정희에게는 너무 멀리서 나는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재봉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손이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서랍을 당기면 그 안에서 과거가 다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랍 손잡이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는 대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왜 지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떨군 채 서랍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와 연락을 끊었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밀려났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30년 전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부모가 보여준 차가운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니?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도 아이를 키운다고?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조차 부모는 집안 망신이라며 손으로 막으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때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입양을 강행했고 정희는 단 30초뿐이던 아이의 얼굴을 오늘처럼 선명히 기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손, 아주 약한 울음소리.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부모와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미조차 언니를 말리지 못했고 결국 정희는 가족과 완전히 끊긴 채 혼자서만 버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이 옥탑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바느질과 작은 일거리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거가 다시 서랍 속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창밖에서 은호의 카페에서 나는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 향도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숨을 곳도 없지. 그녀는 서랍을 열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여는 순간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비밀,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진실이 모두 자신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바라보며 떨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이미 과거 속으로 깊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아침 영업 준비를 하며 조용히 원두를 볶고 있었습니다. 카페 내부는 늘 그렇듯 따뜻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은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산만했습니다. 새벽부터 그는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렸고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만 위층의 옥탑창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정희는 아침 일찍 창문을 가볍게 열어 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늘 일정했던 정희의 작은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것은 은호에게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택배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옥탑 아주머니 얼굴 봤는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택배기사는 뜨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이 은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항상 조용하신 분이라 그런 날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카페가 다시 조용해지자 은호는 카운터 아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검은 철제 커버에 낡은 자국들이 있었고 모서리는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철은 그가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뿌리를 찾아다니며 모아온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입양 확인서, 보호기관 이관 기록, 생모 이름이 적힌 옅은 잉크의 서류들. 그 가운데 생모정이라는 글자가 은호의 시선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은호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정희가 가장 힘들어했던 시절, 어쩌면 자신도 바로 그여.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늘 그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로 이사와 카페를 연 이유는 단지 추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 가까이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연스럽게 눈빛을 맞출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을까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학교 가는 초등학생들이 들떠서 들어와 초콜릿 우유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지만 은호는 그 소리가 어딘가 아슴푸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동안 문득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양된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살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은호는 생각에 잠긴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서 옥탑 계단이 보였고 방금 전까지 정희가 그곳에 서 있었을 것만 같은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난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실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죄책감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생모 정희가 가족과 단절한 채 오래도록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감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은호는 결심한 듯 앞치마를 다듬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계단 쪽으로 향했지만 척칸을 밟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희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 아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결국 다시 뒤돌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위층을 향했고 표정에는 쉽게 감추기 어려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모르고 있지만 은호는 매일처럼 옥탑의 소리를 듣고 작은 기척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러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단 한 단어가 그의 가슴 깊숙이 오래 묵힌 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옥탑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은 손끝만 움직이는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잠들어 있는 봉투가 그녀의 시선을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저녁 7시가 넘자 창밖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카페에서 은호가 철제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 봉투를 넣어둔 서랍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서자 묘한 떨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겠지.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정희는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낡은 나무 서랍이 마찰음과 함께 열렸고 봉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편지 겉면에 적힌 글씨는 30년의 시간을 견뎌낸 듯 흐릿하면서도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기를 짜내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마찰하는 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묻어둔 상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고 첫 문장의 날짜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994년 6월 3일. 그의 여름은
정희에게 가장 잔인했던 계절이었습니다. 민수와 강제로 헤어지고 부모에게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편지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 나오지 못한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 모든 것이 정의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중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야,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어. 미안하다. 평생 미안하다. 정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뒷부분으로 넘어가자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민수가 정의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이를 찾기 위해 보호기관과 시청을 전전했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려받고 싶었다. 너도 분명 그 아이를 원했을 거라고 믿었어. 내가 더 버티지 못해 미안하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가 출산 후 단 30초 만에 빼앗기듯 보내야 했던 아기 그 아이를 민수 역시 혼자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희의 심장을 저미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익숙하지 않은 필체의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편지를 언니에게 꼭 전해달라 했어. 전하지 못해 미안해 정미. 정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지듯 내려앉자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상처, 오해, 죄책감,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울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펼쳐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둑해진 방 안에서 편지는 희미한 빛을 받아 조용히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둘째 손가락으로 편지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그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울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 그녀의 과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외투를 걸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몸이 떨린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의 파도는 아직도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래층 카페의 따뜻한 빛이 계단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은호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정희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라도 건넸겠지만 오늘 정희는 그럴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테이블 닦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마스크를 가볍게 눌러 쓴 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얼룩진 인도 위로 흐르고 있었고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어둠과 함께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자 정희는 무릎 위로 떨어진 편지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과거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글씨 한 획 한 획이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였고 그가 쓴 마지막 장면이 뇌리에서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고 싶었다. 너도 아이를 원했을 거라고 믿었다. 전달하지 못해 미안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기쁨, 두려움. 아무것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믿어버린 그 어렸던 자신을 부모에게 끌려가듯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던 그날. 출산 직후 아이를 단 30초만 품에 안고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도 못한 그 마지막 순간. 이 기억들은 정희에게 평생의 상흔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 가족과의 관계를 산산이 부수고 그녀를 이 옥탑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미의 아파트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정미가 놀란 얼굴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의 표정에는 걱정, 두려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미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정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편지 왜 지금 온 거야? 왜 이제야 온 거냐고. 정미는 한숨처럼 울음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어 언니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아파트 안은 정희의 옥탑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미는 식탁 의자에 정희를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결국 묻고야 말았습니다. 정미야, 이 편지 민수가 죽기 전에 남긴 거 맞지? 정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이걸 전할 용기가 나한테도 없었어. 정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미는 손등을 꽉 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민수 오빠가 찾아 헤맨 기록들까지 알려주면 언니가 더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겁이 났어. 정희는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도 놀라움보다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 아이,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어. 정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쳤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언니, 그 아이 언니도 이미 만났어. 지금 언니 바로 아래층에 카페 그 아이. 그 말은 정희의 온몸을 전율처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두 자매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정미의 말이 끝나자마자 몸이 굳어버린 듯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언니 바로 아래층에 있어. 그 문장이 공기 속에서 반복되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손등으로 입술을 가볍게 누르며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뒤죽박죽 떠올랐습니다. 아래층? 은호? 설마 아니야.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을 때 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민수 오빠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들 그걸 나도 오래도록 숨겼어. 언니가 더 아플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은호가 내 아들이라는 말이야? 정미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방안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틀거리듯 벽을 잡았습니다. 정미가 급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마음을 좀 진정하고. 그러나 정희는 이제 더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30년 동안 닫혀있던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그 속에서 단 하나 내 아이가 바로 아래층에서 매일 내 앞을 스쳐갔다는 사실이 정희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잡았습니다. 난 가야겠어. 정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지금은 너무 충격받은 상태야. 조금만 시간을 두고. 정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시간을 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이젠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야 했던 순간부터 정희의 시간은 사실상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신의 힘으로 몸을 가다듬고 현관을 향했습니다. 정미는 뒤에서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언니, 혼자 가지 말고. 내가 같이. 정희는 잠시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낮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혼자 갈게.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는 30해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차디찼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움켜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얼어붙은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조용한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잡을 힘도 없는 듯했고 그저 자신이 왔던 길 그대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희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아래층, 바로 아래층 그 아이가 세상에 내 아들이.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울음을 참으며 옥탑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불빛이 골목 끝에서 보이는 순간 정희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카페 앞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호가 커피 머신을 닦으며 정리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항상처럼 조용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더 깊게 어딘가 슬프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두려움과 기대, 죄책감과 희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희는 천천히 카페 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을 깨는 소리처럼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 앞에 섰을 때 카페 내부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동자는 눈물로 번져 흔들리고 있었고 은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30년의 시간 끝에서 처음 꺼낸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 바로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충격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몰랐던 모든 사실들이 정신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두 손을 맞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가 말해줬어요. 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매일 내가 보는 사람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은호의 호흡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카페 안 공기마저 응축되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손등으로 눈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매일 내 앞을 지나가면서.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책장에서 작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미 낡아 모서리가 벗겨진 채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희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버티고 있던 마지막 힘조차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은호는 그녀 맞은편에 서류철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입양 확인서, 생년월일, 보호기관 이동 기록, 그리고 흐릿하게 번진 볼펜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생모 정희. 정희는 그 글씨를 본 순간 손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본 것은 태어나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입양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보호기관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딱 한 줄. 생부 추정 박민수.
아이 찾기 위해 다수 방문함. 정희의 입에서 억눌린 숨이 튀어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어깨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은호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라는 이름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 그 단어가 정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은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손등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이니? 은호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정희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다시 붙여놓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선택해야 했던 그날 아이를 30초밖에 품지 못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한 그날 그 상처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있어요. 버렸다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희는 손을 내리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난 널 버린 적 없어. 지키지 못한 거지. 정말 지키고 싶었어. 은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이 건물로 왔어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은호는 조용히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나를 알아볼까, 한 번쯤 찾아오진 않을까 해서요.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번 더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은호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말하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까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울음과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침묵 안에는 서로를 향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은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만 남은 채 조용했고 두 사람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30년의 시간을 건너 서로를 향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라는 사실이 조용히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내부는 이미 영업을 마친 뒤처럼 고요했고 잔잔한 조명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가에 남은 눈물을 가볍게 닦으며 은호의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엔 여전히 아련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급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다가도 정희의 표정을 바라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너무 잘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들이쉬고 아들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은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알게 된 건 몇 년 전이에요. 입양 기록 일부를 열람하고 남겨진 주소 조각들을 이어 맞추다가 어머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바로 오지 않았어?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니?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모에게 들었던 얘기와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알았어요. 어머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쯤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고.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 작은 몸을 품에 안았던 그 30초, 그때의 체온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정희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정말 내가 평생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그런데 나 때문에 너한테 상처만 남긴 것 같아.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알았어요. 어머니도 나처럼 저를 그리워한 채로 살아왔다는 걸. 정희의 눈 아래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서서히 회복되는 감정의 따뜻한 흔적이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집으로 올라가서 조금 쉬세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은호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된 구름 틈에서 빛이 천천히 새어나오는 것처럼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은호는 가게 문을 잠그고 정희와 함께 옥탑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사이로 새어나오는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조금씩 견고해졌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계단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금까지 서로를 몰라본 채 오랫동안 스쳐 지나갔던 30년이 고요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곁에 있구나. 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지 않아요.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며 은호를 초대하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문턱을 넘는 순간 옥탑방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서로가 잃어버린 시간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떠 있었고, 이제야 두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